멍청한 것. 네 손으로 네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검사를 해놨어. 너랑 심순애가 진건축을 집어삼키려고 사기를 치고 있었어. 진상아가 해놓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진중배에게 발견되면서 진상아와 심순애가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상아는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숫자와 문구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진짜? 진상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모든 것을 증명해버렸습니다. 진중배와 자신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진상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이 후들거렸습니다. 심순애는 진상아가 검사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진상아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아야, 속이 시원해? 이젠 모든 게 분명해졌잖니.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심순애는 진상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지만 그 손길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진상아는 눈물을 참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이건 아니잖아. 진상아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니, 이건 너무너무 말도 안 돼. 심순애는 진상아를 살짝 끌어안았습니다. 상아야,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이게 사실이야. 네가 진중배의 딸이 아니라는 건 네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그녀는 진상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 넌 내 딸이야. 그게 더 중요하잖니? 진상아는 어깨가 들썩거릴 만큼 흔들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내가 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던 거야? 진상아의 목소리는 이제 혼란과 분노가 섞여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야?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게 뭐였던 거지? 심순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드럽게 진상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상아야.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진중배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야. 심순애는 다정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 모든 걸 손에 넣을 때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게 해선 안 돼. 진상아는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가져야 한다는 거지. 진상아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갑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해지며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그 모든 걸 반드시 가져야 한다면 무엇도 나를 막을 수는 없어. 심순애는 진상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진건축도 진중배의 모든 재산도 네 것이 되어야 해. 네가 그걸 쥐고 있어야만 해. 심순애의 손끝이 진상아의 뺨을 스쳤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해. 절대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해. 진상아는 심순애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가져올 거야. 심순애는 진상아를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너의 길을 가는 거야. 아무도 너를 멈출 수 없을 거야. 진상아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검사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해라는 손에 든 신문 기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기사 속 사진에는 우상과 함께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복장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옷은 미주가 자주 입던 스타일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헤라는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옷의 디자인, 색상,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이거 혹시 미주가 맞는 건가?
헤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우상과 미주가 어떤 관계일까요? 그런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문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니 우상과 미주가 스캔들에 휘말린 상황이라며 사건이 전개되었음을 알리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얼굴이 가려져 있는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뭔가 불편한 기운은 그녀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오헤라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우상과 미주에 관한 다른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우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약간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그렇게 계속 신경 쓰는 거야? 우상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달리 긴장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헤라는 그를 바라보며 신문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거 너랑 미주 아니야?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그 옷은 분명히 미주가 자주 입던 옷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상은 눈을 크게 뜨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확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우연이야. 우상은 고개를 돌리며 말을 했습니다. 다들 그런 옷을 입고 다니잖아. 뭐 그런 걸로 의심을 하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오헤라는 그 말에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우연? 우연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나? 그 옷, 미주가 자주 입던 걸 내가 몇 번이나 본 거야. 너무 똑같잖아. 그녀는 다시 기사를 꺼내 우상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냐고. 우상은 순간 머리를 쥐어잡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스탭들은 다 이런 옷 입고 있는 거라고. 그는 급히 말을 돌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사진을 찍을 때 우연히 비슷한 옷이 같이 찍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오헤라는 그의 말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쏘아보았습니다. 그럼 그날 둘이 같이 찍힌 건 뭐야? 그냥 다 그런 거로 넘길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너랑 미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지? 다르게 말해봐. 내가 틀린 거냐고. 우상은 헤란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점점 더 기가 죽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미주랑 나는 그냥 그런 관계 아니야. 그의 말은 강한 확신이 없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헤라는 그 순간 우상이 아무리 변명해도 이미 마음속에서 깊은 의심이 생겨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바보로 보여? 헤라는 신문을 덮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상은 짧게 한숨을 쉬며 잠시 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헤란의 차가운 시선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헤란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더 깊어졌고 그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진상아는 회의실에서 김소우와 마주 앉아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 표정은 마치 모두가 자신을 알아볼 때까지 자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한성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진상아가 비아냥거리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내면 이 회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김소우는 그런 진상아를 무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피식 웃음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진상아의 말을 듣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응, 대단하다. 이제 그걸 실제로 해내라고 김소우가 마른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해봐. 진상아는 그 말에 살짝 비웃음을 보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짜 넌 참 맨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하네. 내가 해내면 어쩔 거야? 김소우는 진상아의 반응에 전혀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며 화면을 터치하는 손목만 움직였습니다. 진상아는 그런 김소우의 무관심한 태도에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번에 내가 맡은 K컬처타운 프로젝트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이 달린 일이야.
진상아는 자신의 말을 강조하며 김소우를 한 번 더 자극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낸다면 회사도 나를 제대로 인정할 거야. 알겠어? 김소우는 진상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손끝만 움직였습니다. 그래. 인정받고 싶으면 제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큰 프로젝트라도 실패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상아는 그 말에 화가 나서 김소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나보고 망하라는 거야? 김소우는 진상아의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노트북에 집중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들어. 나는 관심 없거든. 진상아는 잠시 입을 다물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전혀 관심이나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상아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고 마치 자기도 모르게 눈빛을 굳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절대 실패 안 할 거라고. 김소우는 그 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진상아는 그의 무심한 반응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겠어. 진상아는 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김소우와 피선주는 설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한적한 시골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은 시끄러운 도심의 소음과는 다른 고요한 평화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설계도를 펼치고 고심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소우는 옆에서 그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김소우가 말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피선주는 고개를 들어 김소우를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오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뭔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며 설계도가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는 하늘로 떠올라 벤치 위로 흩날리며 날아갔습니다. 피선주는 재빨리 일어나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발이 미끄러져 기차역의 난간 쪽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김소우는 주저없이 달려가 피선주를 붙잡았습니다. 선주 씨. 김소우가 소리치며 손을 뻗었고 겨우 피선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피선주는 깜짝 놀라며 김소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소우는 피선주를 부축하며 그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정말 다치면 안 돼요, 선주 씨. 조심하세요. 설계도는 나중에 어떻게든 구할 수 있으니까. 피선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소우의 팔에 의지한 채 서 있던 피선주는 그가 자신을 이렇게 아껴주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소우는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소우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피선주는 김소우의 눈을 마주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소우는 웃으며 피선주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제법 빨랐죠? 다치기 전에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죠. 피선주는 여전히 김소우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소우가 자신을 도와줬다는 사실에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복싱 열심히 배운 효과가 있는 건가? 김소우는 피선주의 질문에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열심히 운동한 효과가 있나 보네요. 그 말에 피선주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김소우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소우 씨, 진심으로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김소우는 손을 흔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죠, 선주 씨. 아무리 저라도 다 잡아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피선주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우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김소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설계도 찾아볼까요?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둘이 함께 설계도를 찾으러 가는 길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배는 피선주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공간이었습니다. 진중배는 책상에 앉아 손끝으로 펜을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선주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피선주의 눈빛을 보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오래된 기억 속에서 무엇인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피선주 씨. 진중배가 입을 열며 피선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피선주는 진중배의 말에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진중배는 무심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도 피선주 씨에게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피선주는 잠시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진중배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을 되새기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혹시 내가 피선주 씨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나? 진중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진지했지만 그 안에 뭔가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지? 피선주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도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는데 진중배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갑고도 묘한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그가 느끼는 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 기분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불안정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중배는 어느 순간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딸 같은 느낌이 들어. 진중배는 자신이 한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렇게 입 밖으로 내버려 두고 말았습니다. 피선주는 그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진중배는 자신이 한 말에 놀라며 머리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선주 씨에게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피선주는 여전히 당황한 채로 진중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딸이라니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진중배는 그런 피선주의 말을 믿기 어려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겠지. 미안해요.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 헛나왔나 봐.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을 만들었고 피선주는 그 고요한 틈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불안하게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서서히 변해가며 그 속에 얽히는 감정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진중배는 진상아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책상 위에는 정돈된 서류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받으러 온 진중배는 진상아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의 서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서류였지만 거기에 적힌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문구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의아한 마음에 진중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펼쳤을 때 눈앞에 적힌 정보들이 하나씩 진중배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진상아는 심순애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중배가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진중배는 서류를 다시 한번 뚫어지게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진상아는 그저 심순애의 딸일 뿐 자신과는 전혀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진중배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그의 몸을 어떤 끔찍한 사실이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상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목이 바짝 타고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상아가 내 딸이 아니었어? 진중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상아를 믿고 그녀를 딸이라 여긴 것, 그것이 전부 착각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진중배는 손을 떨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순애와 진상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다고. 이게 진짜. 진중배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차가운 공기처럼 그의 가슴을 얼렸습니다. 진중배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추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그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딸처럼 대했던 진상아. 진상아는 심순애의 딸일 뿐이었다. 그럼 난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던 거지? 진중배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었고 이 사실이 사실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믿었는데 이게 다. 진중배는 서류를 덮어놓고 서둘러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심순애의 집 앞에 서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에서 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진상아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그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진중배는 이 사실을 심순애에게 바로 따져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문을 두드린 후 심순애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심순애의 얼굴에는 아무런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중배는 더 이상 심순애의 표정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진중배는 문을 힘차게 밀고 들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상아는 내 딸이 아니었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심순애는 그의 폭발적인 반응에 전혀 당황하지 않는 듯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진중배는 그 말에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오해? 오해라니? 상아가 내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게 다 거짓말이라니 네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심순애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말고 차분히 들어보세요. 그러나 진중배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상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중배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은 어디에 있지? 내 딸은 어디에 있냐고. 심순애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흐르며 그 침묵 속에서 진중배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진중배는 강하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심순애의 입술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진중배는 그 침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이 다 당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중배는 더 이상 심순애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진상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그 결과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만난 피선주와 진중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진중배는 피선주가 그를 보며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피선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마주 앉았습니다. 진중배는 처음 만났을 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미묘한 기운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피선주는 진중배의 눈빛이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듯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중배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무심한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불렀는지 알겠니?
진중배는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그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진중배는 너무 직설적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번 만남도 신중히 접근하려 했습니다. 예, 아마 무언가 급한 일이셨겠죠? 피선주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역시 아직까지 이 상황이 낯설고 진중배가 느끼는 긴장감을 풀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진중배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선주에게서 느껴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제대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진중배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피선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선주 씨,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주 씨가 나와 뭔가 닮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진중배는 그 말을 꺼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중배의 말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다소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나아가려는 태도였습니다. 닮았다고요? 피선주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 역시 진중배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진중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중배는 피선주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확신을 더해갔습니다. 그래, 그걸 단순히 외모로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이에 무언가 연결된 느낌이 있어. 진중배는 피선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운을 느낀다는 건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까요? 피선주가 덧붙였습니다. 피선주의 목소리는 약간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중배는 잠시 고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딱히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선주 씨와 나 사이에는 뭔가 이상한 기시감이 있어. 그저 막연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말이야. 피선주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이번에도 왠지 모르게 끌린다고 해야 하나. 피선주는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피선주의 반응에 점차 더 깊은 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선주 씨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 피선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문이 막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피선주는 입술을 깨물며 그 말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중배의 표정에서 아무런 장난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피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진중배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좋겠어. 피선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김소우는 점점 더 피선주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프로젝트에서 협력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피선주는 그런 김소우에게 특별한 신뢰를 느꼈고 김소우의 진지한 태도에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괴롭혔고 김소우와의 관계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소우가 피선주와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따뜻한 감정은 점점 더 특별해졌고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마감 직전 피선주는 김소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소우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네요. 피선주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그 미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주 씨 덕분이에요. 선주 씨가 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김소우는 겸손하게 대답하며 피선주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선주 씨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소우는 어색하지 않게 그러나 진심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소우의 고백에 피선주는 잠시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피선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내보이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서로 조금씩 알게 되니까 그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김소은은 피선주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피선주가 이미 그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알아가면 좋겠어요. 김소은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요. 진중배는 다시 한번 피선주와의 만남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지만 진중배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피선주가 가려고 일어설 때 피선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미용실 앞에서 발견됐어요. 진중배는 그 말에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갑작스레 가슴속에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진중배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피선주는 짧게 웃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기억은 나지 않아요. 다만 어렸을 적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길거리에서 발견된 아기라고만 들었어요. 제 친부모는 누구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죠. 그 순간 진중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중배는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피선주가 정말 자신의 딸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배의 마음속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럼 그 당시 발견된 곳이 어디였어? 진중배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피선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한번 대답했습니다. 그 미용실 앞이라고 했어요. 왜요? 진중배는 말없이 손을 털어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문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피선주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아무 말도 없이 진중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진중배는 그동안의 혼란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선주가 그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그 느낌이 이제는 진중배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 속에서도 진중배는 여전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진실이 자신에게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피선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반전의 순간은 진중배에게 너무나도 큰 혼란을 안겨주었고, 진중배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